자, 20번 문제는 이메일상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0보다 작은가 여부. A 빼기 B가 0보다 작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가 A보다 큰가 이거 묻는 말이죠. 이거 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거 이렇게 H1이 A-B가 0보다 작은 건 아니고 XA가 XB보다 작은가 뭐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겠지. H1 그지? 어찌됐든 여기 감점 뭐 2점이지만 밑에는 잘 보였습니다. 90%일 때 뭐 마이너스 1.3이고 99%일 때 마이너스 2.5. 우리가 제조 분포하고 다른 게 어떤 데이터 수를 감안해야 되는 거고, 이 펑션 소스 한 거 보면은 t 인구에 뭐 0.2, 23 그죠? 데이터 수 감안해서.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는데 다 잘 찾아냈네. 그러니까 24개 데이터 짝이니까 실제 48개가 대조가 되지만 그냥 24개 짝에 대한 거고, 자유도는 빼기 1에서 23으로 해서 보면 되겠죠. 자, 함수식이 마이너스 0.1744니까 뭐 not reject. 21번 문제도 뭐 거의 같은 방법. 두 그룹 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0.10평가 다른 거를 99%. 22번 문제는 5월 29일과 30일 측정 변수들 중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걸 의무를 95, 99.9%.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나오고 T값 1.8. 그래서 어떤 결론도 일단 나오겠고, 23번 문제는 이산화질소. 정확한 계산한 거 보니까 이 데이터를 옮길 때 뭘 하나 좀 잘못 옮겨서 숫자가 약간 다르던데, 뭐 하여튼. 자, 이산화질소도 이렇게 되겠고, 24번 문제.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다른 질문들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 여하튼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좀 실수하지 않도록, 자유도에 대한 거. 이 전체 데이터를 뭐 짝으로 보느냐, 또는 뭐 개별적으로 보느냐. 우리가 이 T 분포 보면은, Z 함수에 비해서 훨씬 더 실용성이 높죠. 뭐 데이터가 개수가 다르게 비교되거나, 뭐 짝으로 비교되거나, 뭐 짝이든 아니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다 같이 볼 수 있었고. 자, 이제 통계는 일단 시험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고, 이제 다시 진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책으로 본 내용을 슬라이드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도웨어 폴루션. 자, 여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있는데, 인도웨어 contains higher concentrations of pollutants.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 중에 바깥 공기보다 심할 경우 대개 한 70배 정도의 오염물질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히트 로스나 뭐 에너지 이피션시 이런 걸 이제 따지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이렇게 뭐 많이 누적된다는 걸 보여줬고. 자, 두 번째, 이제
인도 에어 폴루션이 is a greater threat to human health than outdoor air pollution. 자,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약 그 살아있는 동안에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실내이든 간에. 그리고 하루에 한 6천여 명이 실내 오염 문제로 사망한다. 자, 심지어 자동차 안에 있는 것도 하나의 인도 에어 폴루션이 되겠죠. 그죠? 자동차가 세차일 때 그 자동차 소재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도 문제고, 또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와중에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The pollution levels inside cars in traffic clogged urban areas can be up to 18 times higher. 자, 어떤 자동차의 소재에서 나오는 뭐 그런 오염 떠나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산화질소, NO, CO 뭐 이런 이제 오염 물질들이 그 공기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먼지도 그렇고. 자, 어떤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동차 안에 운전을 하거나 또는 자동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공기에 비해서 약 한 18배 정도 악화된 대기질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해서 뭐 공기도 이제 계속 오염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오염으로부터 이제 해소되는 부분도 많이 이제 어떤 서로 상충이 되는데, 예를 들어, 분진이라든가, PM2.5, PM10 이런 경우는, 어떤 대기오염에 대한 컨트롤 기술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뭐 PM2.5가 20, 30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100 넘어가던 게 그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PM이라든가 뭐 황화물 이런 것은 좋은 연료를 사용하고 연료를 개선하고 또 대체 에너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되지만, 가장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질소산화물, 특히 어떤 자동차, 우리가 이 다음 챕터 9장에서 주로 공부할 때 자동차 오염에 대한 건데, 자동차에 연료에서 옛날에는 이제 황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자동차만 운전해도 이산화황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황을 다 뺀 고급 연료.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기름 넣으러 가면은, 가솔린 넣으러 가면은 그 휘발유가 두 가지 유형이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1,500원짜리 넣는 거, 옥테인이 한 89에서 90 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고급차 쓰는 사람들은 하이 옥테인, 연료 효율 좋고 뭐 불순물 많이 뺀 그런 뭐 97, 98% 이런 것은 또 뭐 몇천 원 또 비싸게 타는데, 여하튼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연료를 청정하게 만들면 제거가 되지만,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연료를 변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공기하고 혼합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NO라든가 NO2 같은 게 배출이 되고, 또 그런 게 나오면은 오존은 또 광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컨트롤이 잘 되는 영역, 상대적으로 뭐 일산화탄소, PM, 또 뭐 CO, CO를 이야기했고, 뭐 하여튼 SO2 이런 건 다 컨트롤이 되는데, 낙스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 게 이런 뭐 실외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가 가장 무서운 게, 특히 이제 디벨로핑 월드에서는 거의 모든 실내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서 어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석탄 연료 사용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불가분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도 일어나고, 뭐 뉴모니아, 이게 뭐죠?
뉴모니아가 뭔가? 뉴모니아 뭐야? 이건 뭐 의학적인 말이죠. 그냥 토플이나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건데. 어? 뭐? PNEU 이렇게 나가면 폐하고 관련된 폐렴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고. 브론카이티스는 뭡니까? 응? 브론카이티스는 뭐지? 다들 알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응? 브론카이티스는 기관지염이죠. 하여튼 그런 에스마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천식. 하여튼 다 이거 뭐 그런 유형의 병들. 자, 여기 보면은 연간 160만 명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암이라든가 WHO에서는 사람들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그 치명적인 사람을 죽이는 사망 원인을 언급할 때 이런 그 화석 연료 사용, 실내 오염 이런 게 좀 중요한 카테고리가 됩니다. 조금 전에는 디벨라핑 월드였고 지금은 단어가 이건 디벨라핑이죠, 그죠? 이제는 디벨라트 월드. 이거 차이는 뭡니까? 응? 박시환. 예. 디벨라핑은 뭐, 디벨라트는 뭐야? 디벨로핑은 개발이 요구되는 개발 요구되는? 디벨로핑은 개발이 돼. 선진국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According to the EPA. EPA는 뭐죠? 응? 정원 EPA는 뭐였어요? 뭐야? 그런 뭐. 응?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해서 환경보호청 뭐 이런 그 우리나라는 뭐 딱 그런 의미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 환경과 관련된 모든 관리 P가 Protection Agency. 자, EPA에 의하면은 Four most dangerous indoor pollutants in developed countries are tobacco smoke, ETS, 그 다음에 포멜다이드, 그 다음에 레이단 222, 그 다음에 very small fine and ultra fine particles, 그냥 PM 2.5 이런 이야기 듣죠. 그래서 뭐 라돈, 미세분진, 포말데하이드, 담배 연기, 4개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그 외에 중요한 것들로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카본 모노ок사이드, BOC, 하우스 더스트 마이트, chlorinated organic compound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가 페스티사이드 같은 게 있고 또 에스베스토스 이런 에스베스토스가 뭐죠? 진실? 응? 에스베스토스가 뭐예요? 시험을 자꾸 영어로 더 많이 물어봐야 되겠네. 에스베스토스가 뭡니까? 정아 이건 뭐지? 맞죠? 뭐야? 응? 비소? 야, 이거 상식인데 공부하는 동안 저절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성면 이야기죠. 자, 이런 물질 소스는 뭐 빌딩 머티리얼, 퍼니싱, 페이브릭스, 글루는 잘 알죠. 뭐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바닥에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거든. 그래서 요즘은 좀 좋은 소재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이 접착제 자체가 막 굉장히 혐오스럽고 뭐 냄새가 엄청나게 저 포말데하이드 배출하는 거 유명했고 오픈 파이어, 스모킹,
리빙 오르거니즘스, 미생물들, 또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그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중요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the most dangerous indoor pollutants in the developed world. 자, 특히 second hand smoke, 이게 불연, side stream smoke, 그죠? It's especially dangerous, containing over 4,000 dangerous chemicals. Causes eye, nose, and throat irritation. 주로 포멜다이드나 이산화황 같은 영향이고, 자, 어찌됐든 다행히도 smoking has declined in developed nations.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담배값도 올리고 담배 금연구역도 많이 만들고, 근데 문제가 청소년들하고 여성 흡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심해졌죠. 옛날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요즘은 막 어린 친구들 여성 담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하튼 입속하면서 좀 담배를 피는 사람 끊으려고 많이 노력들 하기 바랍니다. 자, volatile organic compound. The most diverse group of indoor air pollutants. 우리가 BOC를 이제 1학기 때 가스상 오염 물질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BOC라는 크게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성분은 크게 이제 4개로 4대 분류가 되는데, CO2, CO, 메탄, 이게 이제 3대 메이저고, 그 다음이 바로 non-methane hydrocarbons, 비메탄계 탄화수소 해서, 메탄, 농도만 보면은 CO2가 약 400ppm 정도 되거든요. 메탄이 2ppm에 그렇지하고, CO도 1ppm에 그렇지하고, 근데 이걸 제외한 것들의 통칭해서 NMH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로 많아야 수백 ppb가 안 되는 존재지만 대부분이 발라클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절대 다수를 우리가 발라클 오르게닉 컴파운드라고 부르고, 줄여서 발라클의 B, 오르게닉의 O, C의 C를 짜서 BOC 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공기 중에 휘발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독성 유해물질 또는 강한 자극성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BOC라는 대상이 우리가 어떤 대기오염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의 큰 먹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BOC를 잘 관리하느냐. BOC가 나오지 않는 건축 소재, BOC를 제거할 수 있는 TiO2 제거 기술, BOC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은 노루표 페인트, BOC 발생하지 않는 노루표 페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떤 건강과 직결된 다른 오염 물질들은 CO2 같은 경우도 뭐 몇천 ppm 되면 뭐 위험하고, CO도 이제 뭐 몇백 ppm 되면 위험하고 뭐 다 그러긴 하지만, 이 BOC는 단순히 벤젠 같은 경우는 수 ppb에서 뭐 오랜 기간 노출돼도 사람이 뭐 암에 걸리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threshold 위험에 도달하는 임계점이 굉장히 낮은 물질들, 또 냄새도 이제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떠오른 핵심 화두가 모두 뭐 예를 들어 BOC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사람, 또 BOC를 잘 제거하는 기술, 뭐 그런 걸로 뭐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연구와 노력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나의 빅 연구 테마, 또 큰 대형 사업들이 오가는 그런 분야. 당연히 이제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도 BOC에 속하는 거고, 담배 4,000가지라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BOC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죠. Most BOCs are released in very small amounts. 대부분의 BOC는 이런 성분들과 달리 아주 작은 양으로 나가지만 unclear health effects due to low concentrations.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영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자, 레이단 222.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colorless, tasteless, odorless, radioactive gas from decay of uranium-238 found in some soils and rocks.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토양이라든가 건축 자재가 노출된 데서는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것이 바로 can seep into some houses. seep가 뭡니까? 스며드는 거죠. 네. 어떤 건축물에 균열된 틈 같은 걸 통해서 실내 내부로 계속 스며들어가는. 자, 이게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건축법 같은 게 most homes are now radon resistant. 이제는 어떤 레이단 같은 방어 체계가 많이 이제 갖춰져 있고, 55% of our exposure to radiation comes from radon.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생활하면서 뭐 어떤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자주 찍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노출되는 그 절반 이상이 바로 실내 생활하면서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레이단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연간 2만 명이 레이단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이 레이단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는 실링 크랙스, 어떤 균열틈 잘 막아두는 거고, simple systems using pipes and tanks. 이건 무슨 말입니까? 환기를 잘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라돈으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폐암 같은 거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담배 같은 거를 많이 펴서 폐암 걸리고, 또는 뭐 가정주부가 뭐 어떤 그런 활동, 근데 실내 많이 생활 거주하고 또 레이단에 많이 노출되고, 근데 그 레이단에 노출되는 건 이제 또 방사능상의 어떤 그 확인이 또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죽었다고 할 때 100% 그것 말고 뭐 다른 합병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좀 포괄적인 표현이 많이 쓰지만, 어찌됐든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슈퍼마켓에 가면은 레이단 키트를 다 팝니다. 5불 정도 주고 사면은 자기들 레이단이 어떻게 되냐.
오염된 정보를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고. 우리는 좀 아파트 문화니까 그런 게 덜 심각한 편이긴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뭐 레이단을 이제 어떤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미국에서 문제된다고 하니까. 자, 지금 이렇게 어떤 집 구조물에 이제 뭐 지하 구조인데 어떤 균열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토양 속에서 유레니움이 레이단으로 디케이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실내 내부로 오는데, 이렇게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잘 나가면 좋은데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계속 내부에 쌓인다는 거죠. 특히 어떤 그 지형적으로 지금 빨간색이 나와 있는 미국 중북부 쪽 보면은 지질학적으로 이 유레니움들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이런 데 살면은 이제 레이단 같은 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남쪽에는 뭐 모래라든가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달라서 훨씬 레이단이 짧게 발생하고,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게 그렇게 관심 없죠. 미국 사람들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걸로 지질 조사까지 다 해서 레이단 설명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living organisms can put indoors. dust mite. 사람의 어떤 피부 조각이라든가 먼지 같은 걸 먹고 자라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진드기? 이 펀자이, 이 곰팡이, 이 몰드 같은 게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이끼가 자라는 거죠, 몰드에. 뭐 여하튼 이런 생물들이 우리가 이게 좀 자주 실내에서 정화를 안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자라고 하여튼 문제가 되는데, 뭐 웬만한 사람들은 내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애기들이나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엘러지 걸리고 뭐 난리가 나는 경우도 많고,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괜찮아졌다 그러고. 어떤 가정 환경에도 보면은 이거는 미국 뭐 차가 있고 뭐 이러긴 한데, 어찌됐든 실내에서도 뭐 퍼니처, 가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내 오염물질, 히팅을 통해서 또 핫샤워를 하면서 올드 페인트에서 집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에 대한 큰 오염원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펫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이러다 보니까 뭐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뭐 건강에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시골에 갈 수는 없고. 메이저 인도어 폴루턴트. 자, 뭐 중요한 오염물질도 한 번씩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1,1,1,3-클로로에세인, 주로 에어로졸 스프레이 같은 거 할 때 발생하고, 디즈니스, breathing irregularities, 뭐 어떤 숨이,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이런 현상, 이런 뭐 트리클로레센이라든가 이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우리가 뭐 헤어스프레이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다 기본적으로 뭐 무스라든가 다 들어간 에스베스토스 성면, 파이프 인슐레이션, 실링, 이게 단열재니까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것도 어떤 런 캔서와 직접 연관이 됐고, 이 벤조에이파이렌, 여러 가지 어떤 오염물질들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가장 좀 치명적인 게 벤조에이파이렌인데, 우리가 고기 같은 걸 태워서 검은색으로 고기가 타죠, 그죠? 뭐 옛날에는 그 뭐 탄 것도 잘 먹고 있는데, 그런 거를 먹게 되면은 위에 암이 생기고 대장암 생기는
첫 번째, 굉장히 그 연관성이 높고, 이런 물질들이 그 담배를 통해서 발생하고, 뭐 우드스토브, 하여튼 뭔가 태울 때는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카본 모노크사이드, 일산화탄소는 포티 퍼니스, 말이 재밌는데 포티 퍼니스가 뭡니까? 포티가 뭐죠?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퍼니스 그 균열이 있다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headache, heartbeat irregularities, death. 결정적으로 카본 모노크사이드는 헤모글로빈 보다 250배의 어떤 결합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뭐 248, 250 같은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사람이 일산화탄소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결합해서 이 어떤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 많이 들어가면은 산소하고 헤모글로빈 결합하는 걸 막아주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데 왜 죽게 되지 그게? 자, 그렇게 되면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 머리 같은 데는 피가 이렇게 빨리빨리 공급이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어떤 뭐 혈압 같은 것도 비정상이 되고 일단 그 뇌에 산소 공급되는 게 정상적인 것보다 한 250배가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클로로폼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고 포말데하이드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뭐 메틸렌 클로라이드, 나이트로젠 아사이드 이 낙스 계열 이런 것도 이제 연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물질. 그 다음에 페라 다이클로로벤젠 이런 것도 에어 프레셔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발암성 물질. 나쁜 것만 좀 많죠. 레이단, 그런 담배 연기. 자, 그리고 식 빌딩 신드롬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 이 실내오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건물에 의한 어떤 정상이라는 게 하나의 공용어가 되는 것이 어떤 건물 환경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정상들, 디즈니스, 헤데이크, 코핑, 스니징, 노지아, 버닝 아이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큰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단어로 만들어지게 됐고, 자, 특히 new buildings are more commonly sick than old ones because of reduced air exchange. 특히 새로운 건물들이 오래된 것보다도 특히나 이런 증상이 심한 게 reduced air exchange. 새로 지은 건물들이 어떤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차단하고, 일단 차단한 다음에 또 공기를 순환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런 그 새집 증후군 또 뭐 SBS 같은 게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can be solved with low toxicity building materials. 어떤 유해 물질을 덜 배출하는 어떤 좋은 건축 소재라든가 또 환기 시설을 열 효율을 감안하면서 환기 시설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리스들도 뭐 레지오넬라 디지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hypersensitivity, humidifier fever.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문제된 게 우리 가습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해서 뭐 그런 경우는 그 약품 같은 게 폐에 들어가면 폐를 자꾸 붓게 하는 뭐 그런 걸 사용해서 문제가 됐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고. 자, 뭐 이 실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 특히 우리가 바깥 공기보다 실내 오염이 더 해롭다는 게 규명이 됐음에도 바깥 공기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내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특히 developing countries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자, 그래서 이 실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떤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 뭐 담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람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개선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런 숙제도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접근하는 방법들 차이가, 선진국에서는 이 독성이 작은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 또 대기질에 대한 관리,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 청결하게 하는. 그런데 개도국에서는 이 연료에 대한 부분, 특히 밖에서 음식을 하는 게 이제 권유된다든가, 또 이 less polluting fuels, 드라이우드나 이런 것보다는 내추럴 가스 많이 사용하는 걸 권유하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인도어 폴루션을 막기 위해서 인필트레이션 한다든가, 내추럴 벤틸레이션, 포스트 벤틸레이션, 이 벤틸레이션에 대한 게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이런 쪽에서는 옛날에는 뭐 실내 장식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있지만 지금은 높은 에너지 효율, 그리고 효과적인 환기, 이런 게 가장 큰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그런 화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내추럴 벤틸레이션, 포스트 벤틸레이션, 휘발성 유기화물 BOC라는 것을 일종의 그 족보, 공기 중에 탄소화물들에 대한 그 분류를 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 345쪽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일명 유기용제로 통칭되는 휘발성 유기화물은 피용해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물질을 녹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게 어떤 휘발성 유기화물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틴너, 우리가 어떤 뭐 페인팅 같은 걸 만약에 한다면 이런 벽을 다 페인트할 때 전체를 페인팅할 상태로 뭐 재료를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엑기스 상태로 팔 테고, 그것을 어떤 틴너를 이용해서 벽에다 바를 수 있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일루션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발라주겠죠. 그 틴너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예를 들어 톨루엔 같은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들이 작아서 그런 걸 막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다 바꾸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유기용제는 그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런 유기용제는 그 특징이 첫째는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둘째는 실온에서 기체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을 지닌다. 이 이제 두 번째가 이런 휘발하기 쉬운 성격. 우리가 어떤 탄소 성분, 결국 휘발성 유효합니다. 탄소 물질이니까 일반적으로 탄소가 한 개짜리 뭐 CO나 CO2가 있죠. 이것은 휘발성 유효함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탄소 그 자체죠. 그 외에 메탄이라든가. 근데 이 메탄은 우리가 휘발성 유효함을 분류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메탄이 아닌 모든 탄화수소가 휘발성 유해물의 원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되게 중요한 것은 뭐 C2, C5 이렇게 뭐 온갖 알칸부터 시작해서 탄소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벤젠 형태의 발암물질 같은 게 이제 존재하고, 이 외에 이런 계열 말고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탄소하고는 다르지만 알데하이드 계열로 해서 탄소가 하나짜리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따질 때 탄소수가 몇 개냐 이런 게 이제 더 휘발성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게, 대략 탄소수가 6개에서 8개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발로틀해서 휘발성 유기화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넘어가서 탄소수가 뭐 9개, 10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단 무거워지죠. 탄소수가 많으니까 뭐 군더더기가 많이 붙고, 그죠? 그때부터는 세미 발로탈 반휘발성 화합물질, 이게 이제 체인이 막 10몇 개씩 넘어가면은 20개씩 되고 넌 발로탈. 근데 이렇게 뭐 발로탈 하지 않은 것들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공기 중에 별로 올라올 일이 없겠죠. 발로탈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오염과 별 상관성이 없고, 넌 발로탈한 것들은 그냥 물속에 꼭꼭 잠겨있거나 토양에 붙어있으니까 대기오염 관점에서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세미 발로탈한 부분까지 공기 중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할 관심이 되겠죠. 관심사항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결국 넌메세인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기화학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245쪽 가장 아래쪽 단락 보면은 유기용제는 크게 탄화수소계, 할로겐 탄화수소, 알코올유, 에스테르유, 알데하이드유, 케톤유, 글리콘유, 에테르유, 거의 대부분에서 펑셔널 기전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기용제 수는 수백 가지로, 그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톨루엔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자일렌, 에틸벤젠 순으로 강하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이제 공부할 때 그 많은 내용을 좀 보겠지만, 이 표 8-4에 주요 비오시 물질과 폼알데하이드의 발성 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했는데, 이 휘발성 유기화 물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들이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말데하이드의 경우도 큰 틀에서는 이것은 휘발성 유해물이라고도 보지만 펑셔널 그룹이 이건 알데하이드 계열이니까 별도로 크게 분류해서 BOC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알데하이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프로팔다이사에서 대표적인 발암물질 두 개, 벤젠과 포말데하이드. 자, 벤젠은 주요 발생 원인이 연기, 뭘 태웠다, 그죠? 그러면 연기가 나오면은 문제하고 세척 및 청소용, 페인트, 접착제, 파티클 보드. 옛날에 청소년들, 뭐 탈선 청소년들 본드 같은 걸 많이 하고 또 본드가 환각 자극만 일으키면 좋은데 이런 벤젠이라든가 불순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 벤젠 같은 게 많이 남아서 그 2차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톨루엔 같은 경우 페인트에 씬으로 사용하고 자일렌 이런 거 다 마찬가지. 포말데하이드는 방부제나 화장품에는 왜 사용하죠? 포말데하이드는? 좀 이것도 이제 방부제 성격이니까 들어가겠죠. 합판, 단열재, 접착제.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이 수업 시간에도 잠깐씩 이야기는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이런 실내라든가 또는 뭐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조사해보면 벤젠 같은 게 대략 1ppb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하여튼 맥시멈 정도로 보면 되는데 much less than it 주로 뭐 0.1에서 0.2 ppb 정도 뭐 실내 공기 좀 깨끗한데 근데 이제 오염된 공기를 하면은 여기가 10 ppb가 된다. 근데 자동차 머플러 공기를 바로 쬐면은 수백 ppm까지 올라가고 담배 연기 또는 수백 ppm 수백에서 수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재면은 뭐 한 6,000 ppm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뭐 자동차만 해도 머플러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빨리빨리 이제 확산되고 또 파괴되거나 또 변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어쨌든 자기가 직접 흡입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안 되면 이상하죠. 347쪽 생물성 문제.
대기오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학문적인 출발이 최초에는 공기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주는 요인들, 기상학적인 요인들, 그런 게 이제 중요했고, 우리가 그 6장에서 대기 모델링한 것도 어떻게 보면 디스퍼전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화학적인 가미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화학적인 내용이 추가가 됐고, 지금은 처음에 물리적으로 뭔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화학적인 걸 따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생물적인 걸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게 바로 340조에 나오는 생물성 먼지. 결국 먼지라는 것도 또 화학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내부에 또 생물적인 인자들이 들어가서 뭐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화학적인 차원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먼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런 게 또 하나의 학문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죠.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한 70회 정도는 사람에서 노출이 강요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작업 환경, 우리가 어떤 실내 환경을 따질 때, 집 말고도 뭐 어떤 건물, 그리고 뭐 자동차, 또 작업 환경,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활이 뭐 80% 이상 90%까지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하게 되는데, 작업 환경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환경부 차원이 아니라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어떤 작업 환경에서 실내 오염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걸 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기질을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그 기준이 이제 엄청나게 높겠죠.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 대한 관리 기준보다. 348조 작업 환경에서 물리적인 요인들, 소음, 진동, 복사율 등등, 그다음 화학적인 요인,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가스 등등, 생물학적인 작용 등이 있고, 노동부에서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다 어떤 절대적인 농도로 규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만 해도 광물성 먼지, 유폐증과 폐결핵을 동반하는 규정, 이런 거는 이제 뭐 옛날에 광산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대부분의 암석은 규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 규산은 암석의 폭파, 분쇄, 파쇄 및 천공 작업 시 교육자가 공기 중에 비상한다. 이런 게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는 그 탄규폐증에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됐고, 또 성면이 들어가서 성면폐증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전자담배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 달라 했지만,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를 보면은 어떤 섬유가 있어서 계속 불꽃이 자라죠, 그죠? 전자담배도 그 따지고 보면 원리는 전기로 니켈 크롬 선을 히팅, 배터리로 가열해주면은 그 전자담배 안에 그런 그 섬유가 있겠죠. 근데 그 섬유가 순수한 섬유가 아니라 글래스 파이버로 만든 유리 섬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열하면은 저런 유리 조각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전자담배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런 유리가 입 안에 막 그 탄환 박히듯이, 불량 제품 사용하면 전자담배 외에도 유리, 결국 에어로졸이죠, 그죠? 유리 파티클들이 폐에도 들어가고 입안에 남게 되고, 그래서 뭐 치주염이라든가 이런 증상도 알게 됩니다. 자, 중금속에 대한 내용들 또 350쪽 가서
유기용제 관련해서 벤젠 톨렌트 관련 BOC 내용들 352쪽 실내 공기오염의 영향, 담배 연기라든가 354쪽 성면, 355쪽 포말가이드 유기용제, 356쪽 라돈,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고, 357쪽 실내 공기오염에 대책해서 환기의 일반 원리, 연속 방정식에서 환기 유량은 공기 유속 곱하기 단면적 하면은 결국 그 시간에 대한 3차원적인 3디멘셔널한 부피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358쪽에 보면은 압력에 대한 설명, 단위 면적당 주어진 힘을 압력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수두라는 개념이 단위 최적당 작용하는 에너지, 어떤 이 압력을 다른 각도로 표현하는데, 이 18-1에 보면은 첫 대문자 P는 static pressure, 정압, 그 다음에 오른쪽 2분의 1 로비 제곱은 유속과 밀도를 감안한 움직이는 압력, 어떤 동압, velocity pressure라는 걸로 나눠주고, 그런 개념에서 18-4, 8-5, 360쪽에 동압, 유속, 그리고 또 환기에 대한 개념들이 361쪽까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환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364쪽 보면은 어떤 환기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364쪽에 나오는 필요 환기량이라는 식이 되겠는데요. 실내 CO2 발생량을 알 때 CO2의 허용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 환기량을 다음처럼 계산하는 기사. 실내 CO2 발생량은 시간당 어떤 큐빅미터로 표현한다면 허용 농도 대비 외기 농도의 차이로 이것을 나눠주는 시간당 필요한 환기량. 그러니까 외부 공기를 얼마나 주입시켜줘야 되느냐가 되겠죠. 허용 농도는 0.1%, 일반적으로 외기 농도는 0.03%, 300ppm 수준으로 감안해주고 필요 환기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실내 CO2 발생량이라는 거, 예를 들어 사람 한 명이 시간당 얼마 발생한다, 몇 명이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발생한다,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장 실내 공격을 마치고, 이 8장만 해도 뭐 너무 수리적인 것, 계산적인 것도,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9장에서는 조금 다시 다이내믹한 수리적인 화학공학적인 개념들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도심에서는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이제 1학기 수업한 사람들은 연소공학이라는 걸 조금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결국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그 연소, 연료를 태워주면서 어떻게 해서 오염물질들이 발생하는가, 그 학문적으로 하나의 연소공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조금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75쪽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즐거워했던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공연비, 뭐 화학적인 또 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거 오늘 수업 끝.